자, 오늘 수업은 행복 따위 필요 없다는 대전제하에 세 번째 수업,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이번에 잡은 주제는 즐거움이 곧 행복은 아니다. 즐거움이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행복 따위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행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즐거움이 곧 행복은 아니다. 이때 조용히 수업을 듣던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세상은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많고 능력 있는 자도 있지만 보통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겠지. 그렇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행복을 위해 가능한 것 관점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말해보게. 행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와 능력이 있는 자들은 행복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으로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수업받아 무엇입니까? 자네는 정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길 바랍니다. 그럼 아니네. 내가 그렇게 바라면 세상은 바로 그렇게 바뀐다네. 어떻게 해요? 자네가 원하는 대로지. 자, 무슨 선문답을 하고 있죠. 네. 자네가 원하면 세상은 마법처럼 자네 생각대로 바뀌는 거네. 자, 무슨 말인지 더 들어봅시다. 우리 수업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행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나? 마법 운운하시니 누가 보아도 그럴 겁니다. 그렇겠죠. 자네는 행복이 정해져 있기를 바라지 않고 또 행복을 원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을 좀 더 분석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겠죠. 그때부터 자네의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지. 그럼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비로소 드러난다네. 이것을 마법이라 한 것이지. 찾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행복을 위한 사소하고 가능한 방법들 말일세. 별건 아니군요. 그건 찾아야 보인다는 심리학적 현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네. 사람이 현 상황에 좌절하고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지 않으면 행복은 정해져 있는 법이지. 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문제 상황. 즉, 가지지 않은 것들이 쉽게 극복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가지지 않은 것에 너무 애쓸 것 없네. 이미 가진, 이미 가진 것들. 이미 가진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 미는 아름다움은 청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곧 더럽혀지는 것일세. 하나 얻으려다 열을 잃는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청결하지 않다면 소용없겠죠.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인가요?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화, 최대화하라는 것일세. 그것이 행복의 씨앗이 되도록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화하라. 그것이 어떻게 행복의 씨앗이 되죠? 갖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고 한탄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행복의 씨앗을 가질 수 있는 원망하고 한탄하느라 시간 다 보낸다는 말이군요. 그런 셈이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해도 곧 원망과 한탄 속으로
빠뜨리려는 유혹에 건지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마키아벨리 말대로 사람은 워낙 나약하고 게으른 형편없는 족속 아닙니까?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 하다 말 것이라는 말이죠. 어쩌다 유혹에 빠져 다시 원망과 한탄 속에 빠지면 어떤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면 되지. 약자는 보통 유혹에 약하다네. 그만큼 사람들을 믿고 좋아하기 때문이지. 반면 강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의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나는 행복한 약자가 되겠네. 행복하지 않은 약자 또는 행복한 약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것을 최대화하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면 된다는 말인가요? 물론 주류와 핵심은 정해져 있어야 하겠지만 선생님 자기가 가진 것의 최대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행복을 위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도. 즐거움은 부와 권력, 능력의 유무를 초월하니까요. 물론 나도 동의하네. 그것이 최우선 같지는 않지만 말일세. 즐거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나? 네, 즐거움의 예들이죠. 가족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볼링을 치고, 지인들과 독서 토론을 하고, 등산 가고, 나무 키우고, 뭐 이런 것들 되겠죠. 훌륭하지 않은가? 그것에 분명 행복이 있을 걸세.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런 즐거움이 행복이라 한다면 내가 인생을 걸고 하는 일,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애쓰는 일과 행복과 관련이 없다는 반증이 될 텐데 그것은 또 인정하기가 싫은 면이 있습니다. 자네 말도 일리는 있네. 그렇죠? 일리는 있죠. 이게 작은 즐거움만 목표로 한다면 그런 큰 성취의 목표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어떻게 하죠? 일도 즐겁다면 좋겠지만 그건 절대 쉽지 않겠지. 그렇겠죠? 어떨 때는 지나친 즐거움 축으로 지치기도 하지 않나. 이처럼 즐거움이 행복이 최우선은 아닐세. 즐거움이 최우선은 아니죠. 즐거움은 중독되지 않을 정도로 드물게만 받는 것이 좋지. 그것에 중독되면 즐거움이 아니라 고된 세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네. 그렇죠? 그렇군요. 삶은 즐거움 말고도 살아가기 위한 일, 즉 삶의 일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군요. 즐거움과 행복은 거의 같은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일도 대부분을 차지하니까요. 일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직장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인간관계이지 않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면 되지만 사람 관계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요소가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럼 결국 사람 관계를 위한 노력이 행복에 도움이 되겠네요.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사람 관계의 핵심은 자기를 적절히 드러내고 그것을 타인에게 이해받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 관계를 좁게 할까요? 그건 꽤 자기중심적인 것 같네.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타인에게 이해받는 것. 자기중심적.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를 표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 진짜 어려운 일이죠. 표정, 몸짓, 말투, 목소리 모두 오랜 연습이 필요하네. 그렇죠? 저기 강의하는 이 선생님도 선생님의 표정, 말투, 몸짓, 목소리
이런 것들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이를 통해 자신이나 자기 일을 겨우 설득할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이런 자기 표현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네.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선생님이 존중의 태도를 보이면 선생님 하는 말, 그러니까 이 강의가 수업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듯하죠. 음. 사람 관계의 기본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란 말인가요? 그렇지. 왜죠? 사람은 모두 자기를 표현하고 이해받기를 바라네. 거의 예외가 없지. 모두 자기만 봐달라고 하니 관계가 좋아지기 어려운 거네.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존중해주면 완전히 다른 관계,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사람에 목말라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은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는 사람일수록 더 목마름을 느낀다네. 그렇겠네요.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지. 함께 할 때 그들의 괴리감. 그런데 그것을 나만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오해라네. 음, 좀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모두가 외로움을 느끼는군요. 그런데 왜 그게 다행스럽지요? 남도 똑같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먼저 존중해 주려는 마음이 생기기 어렵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세. 만일 그렇다면 보통 강자는 타인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으려 할 테고 이것이 강자가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가 되겠군요. 결국 그가 행복하기 어려운 이유도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겠지. 강자가 되어도 어쩌면 진짜 강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 강자는 보통 외롭다고 하지.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일세. 하면서 말일세. 그러나 이건 커다란 오해네. 사실 그는 거짓 강자라네. 타인을 이해하고 또 이해시킬 만한 힘이 없음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이지. 반대로 이는 자신을 약자로 오인하는 사람도 주의할 일이네. 자기가 강자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 행복은 타인을 이해하는 그리고 자신을 이해시키는 정도라고 말해도 될 것을. 자, 행복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작지만 가능한 방법이죠. 작지만, 작지만 가능한 방법. 타인을 이해하는 그리고 자신을 이해시키는 정도. 타인을 이해하려는 실제적 노력, 자신을 이해시키려는 구체적 노력이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작지만 가능한 일이군요. 그렇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강자인지 약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단지 세 마디 말로 대부분 자신을 노출하네. 감추려 노력해도 소용없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자, 강자와 약자는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위장술이 뛰어날수록 사기꾼이 되기 쉽네. 타인을 속여 쉽게 호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같은 사람이 두 번 당하지 않는다네. 위장술이 뛰어난 자가 친구가 없는 이유일세. 거짓을 꾸며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은폐나 위장은 결국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렇네. 말이 많아지거나 시끄러워지면 더는 가진 것이 없다는 증거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위해 뭔가 시작해야 할 땜을 자각해야 하네. 여자가 남자보다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래된 오해지. 여자나 남자나 행복하면 보통 조용해진다. 이것이 남자가 좀 더 시끄러운 이유였어요. 남자가 좀 더 시끄러운 이유가
자, 그렇긴 합니다. 남자가 더 시끄러운 건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모든 면에서 시끄럽지. 은폐나 위장이란 건 원래 자신의 것, 자기 생각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폐나 위장. 은폐나 위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행복할까요? 변심이란 원래 없네. 달라진 것은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이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로운 고집불통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일세.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이란 없네. 자, 자기 생각을 자꾸 바꾸라고 과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즐거움은 곧 행복이 아니다. 즐거움은 곧 행복이 아니다. 라는 작은 주제로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 네 번째 작은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작은 주제는 행복을 위한 나침반. 나침반이 있으면 행복을 찾기에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